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이 자영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영업이 영어로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영업이 영어로 어떤 뜻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자영업이 처한 이 슬픈 현실이 이 영어 글자 안에 다 들어있지 않는가 싶어서 또 조금 기분이 우울한데요. 대한민국을 자영업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영업공화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자영업이 영어로는요, 이 self employed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self employed, 스스로 고용한, 고용 employee라는 것은 고용을 당하고 고용을 하고 고용자와 고용을 당하는 자, 이렇게 구분할 때 고용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직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장 자체가 없다 보니 셀프로 자기 스스로를 고용을 했다, 셀프로 내가 나를 고용을 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 자영업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영업자가 10%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6% 정도 자영업자 비율이 있는데, 이 자영업자라는 뭐 영어로는 뭐 그런 의미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스몰 비즈니스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스스로가 개업을 해서 사업화시키고 거기서 큰 성공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의 현실이 말 그대로, 영어의 뜻 그대로 정말 셀프 인플로이드, 내가 셀프로 지금 나를 고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져가는 봉급이 없는 사람인 경우도 요즘에 너무나 많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봉급을 띄고 임대료 띄고 각종 세금 띄고 가져가야 될 돈이 없는 겁니다. 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은 돌아오죠.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소득세 내라는 이야기 나오죠. 이러다 보면 그 세금이라는 것이 갑자기 바위덩어리보다 더 큰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세금 못 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당당한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 사회고 발전된 사회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금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의 요즘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이 5G, 하여간 이 통신 환경 자체가 전 세계를 그야말로 묶어놓고 있는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업종의 묶는 작업이 저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인간에 가장 필요한 그 세 가지가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도 우리가 공유형 오피스텔처럼 공유형 주택 사업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택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공유의 개념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 공유의 개념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과거에는 공유의 개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공유의 개념이 가능해진 이유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정보가 활용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신뢰사회의 기본이 완성이 된 것이죠.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그 승차 카풀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 차량도 공유하는 시스템, 여러 가지 이런 SNS나 커뮤니케이션 기반, 통신 기반 하에서 이루어진 이 기술력이 발전해서, 기술력의 발전으로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신뢰 기반은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숙박 공유업체, 아마 이 숙박 공유업체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메리어트부터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호텔 업계들을 다 제쳤을걸요. 기업 가치도 그
호텔들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이 초연결 사회에서 공유경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경제에서 이 소유라는 개념이 공유라는 개념으로 옮겨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좋을까요? 저는 결국 이 자본을 가지고 묻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업계가 전 세계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식당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당도 이제 공유 주방을 공유함으로 해서 테이블 없이, 매장 없이 주방만 가지고 배달하는 형태로 지금 거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그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소규모로 식당 창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지금 시작하시면 안 된다. 조금 더 판단을 유보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 생각을 바꾸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으시면서 여기에서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 없이 그냥 또 가면서 주저리 떠드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사냐? 야, 이건 뭐 거대 자본들이 이제 다 이런 네트워크로 다 묶어놓고 공유경제의 모델로 간다 그런 것이, 물론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은, 감이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기에서 재빨리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 건강 수명은 늘어나고요, 가구는 1인 가구화 되고요, 할 일은 또 없어져요. 그런 답답함을 오늘 그냥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 셀프 인플로이드. 근데 명함에는 프레지던트죠. 대표죠. 어디 가면 참 대표란 명함을 내놓긴 참 좋지만, 참 또 그 안에 녹아있는 눈물에 대해서는 또 몰라주는 분들이 참 많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영업의 업종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공유주방에서는 공유주방을 통해서 나오는 경쟁력이 분명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품질로 녹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 조그만 자영업하는 시장은 초토화되는 거죠.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죠. 쓰나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엄두도 못 냅니다. 자본이 충분히 있든지, 아니면 확실한 아이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아이템, 아니면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접근성, 또 풍광을 가지고 있다든지요, 아니면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든지요, 이런 것들로 승부를 보지 않는 이상 가격과 품질 가지고는 공유주방을 이기기는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같이 한번 저랑 고민을 하시지만, 자영업이 셀프 인플로이드가 아닌 나의 창업이자 나의 성공이자 뭐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응원드리겠습니다. Action!